빼기 연산을 일상생활에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우리 아이폰 만든 스티븐 잡스가 왜 아이폰이 이렇게 잘 성공했을까? 이분도 실패 경험이 있었대요. 근데 워낙에 수학적인 머리가 좋았고 이거를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숫자에 대한 개념을 방정식으로 또 이렇게 함수로 이렇게 다 함축해서 가는 이 수학적인 머리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개발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수학이 깊숙이 들어와 있고 모든 과목에서도 수학은 그냥 기본 과목이다. 그런데 수학은요. 차곡차곡 원리가 쌓여서 가는 기초 과목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더하기를 막 10의 자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학의 개념은 아마 이제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형, 그리고 공간, 칙도, 또 뭐가 있죠? 수, 연산, 분류, 네, 규칙. 그래서 총 7가지의 영역을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고요. 초등에서도 배우는 수학이 이렇게 7가지를 교과서에서 되게 차분차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1 더하기 1은 2야. 이런 개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물건에 대한 분류에 대한 거. 또 길이, 높다, 낮다, 많다, 적다, 양에 대한 분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에 대한 것도 다 만나게 됩니다. 또 이제 그냥 우리가 가볍게 시계를 보는 거, 하루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들도 다 수학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수학을 좀 친근하게 어떻게 자연스럽고 호기심도 있고 재밌게 만날 수 있을까를 우리 웅진의 꼬마 수학에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꼬마 수학 이렇게 보니까 어떠신가요? 귀여우신가요? 네. 자, 수학, 이 웅진의 꼬마 수학은 수학학자 김용훈 박사님께서 국내에서도 처음 예전부터 수학을 들여오시고 우리나라에서 교과서에 이제 정착이 되게끔 수학이 되게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래 웅진에서 아이들이 조금 재미있고 쉽고 호기심을 갖게끔 만지는 부채물과 책이랑 워크북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는 이제 꼬마 수학, 어린이 수학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꼬마 수학은 사랑을 받고 있죠. 왜 꼬마 수학이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 시중에 수학이라는 책이 계속 많고 새로 개발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의 가장 기초는 단순해야 되고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꼬마 수학은 변하지 않는 그 원리가 저도 되게 좋고요. 우리가 이제 꼬마 수학 위에 어린이 수학이 있고 북패드에서 보셔도 이렇게 꼬마 수학, 어린이 수학, 그리고 전체 수학을 지금 패드로도 다 열려 있습니다. 대신 지금 꼬마 수학만 판매가 되고 어린이 수학은 오디오북으로만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개념을 이렇게 수에 대한 건 차곡차곡 3단계로 배웠다가 어린이에서도 3단계로 배우고 두 과목을 이렇게 이어서 같이 공부하기 너무 좋은 책입니다. 대신 이제 어린이 수학이 왜 빠졌냐? 왜 한 걸음 먼저 수학으로 갔을까요? 2018년 12월에 리뉴얼은 아니지만 새로 한 걸음 수학이 나왔는데요. 자, 2019년에 교육 과정에서 코딩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의무화가 됩니다. 모든 학교에서 자 이제 우리 수학적인 개념, 문제 해결력 알겠는데 우리 뭔가 컴퓨팅 하는 사고력까지 갖추면 좋겠다. 그래서 자 전 학급에 코딩 배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코딩까지 배우고 나니 우리가 스토리로 배우는 이렇게 재밌는 수학에서 이젠 스팀형 수학으로 갑니다. 자, 스팀형, 자,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자, 스팀형의 S, T, E, A, M. 자,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엔지니어링, 마우스, 그래서 스팀형 수학은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두뇌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사실 수학을 왜 못할까요?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해요. 수학은 원래 수연산도 어려웠지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질문이에요.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계속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틀린 걸 골라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틀려버리든지 두 가지 아니면 여기서 잘못된 것을 골라라 했는데
질문 자체도 2가지 골라라, 3가지 골라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아이들에게 계속 열린 결말을 내줍니다. 그리고 질문 자체가 이 분류에서 네가 어떤 분류로 하고 싶니? 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계속 생각을 던져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교과서도 같이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 방향이 예전에는 그냥 주어지는 데서 이야기 형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만 있었다면 이제는 한 번 더 아이들이 더 생각을 하고 문제 해결력을 더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수학 책도 많이 변화가 됐고 그래서 한 걸음 먼저 수학은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나온 수학이다. 하지만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한 걸음 먼저 수학은 예비 초등 단계의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수학에 대해서 하나, 둘, 셋부터 시작을 하고 구구단에 대한 개념도 다 있지만 꼬마 수학으로 한번 밟고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정리가 잘 됩니다. 영역에 대한 기초 개념은 아이들이 반복을 하면서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한 번의 수학적 개념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많다와 적다를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예를 들어서 꽃감이 한 10개 정도 있다 그러면 많다.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있다 그러면 적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아파트가 한 30층 높이 되면 높다. 그런데 이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 되게 많다. 이런 게 순식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2개 합쳐져서 양이 많아졌다. 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면서 숫자가 늘어난다는 개념. 그래서 모으기와 가르기를 이렇게 지속하고 반복하는데 가장 좋은 게 이런 교구입니다. 교구에서 직접 붙이고 더하기 막고를 이렇게 눈에서 반부채물로 시각적으로 이게 연상이 돼야지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럼 수학을 책을 통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마 수학의 구성은요. 이렇게 색깔로 한번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옆을 보니까 자 여기 무슨 색으로 보이시나요? 네, 연두 색깔로 자, 꼬마 수학은 이렇게 1단계입니다. 각 영역마다 아이들이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자, 이 책은 뒤에 또 앞에 보시면 이 책은 연산, 이 책은 규칙, 그다음에 공간, 그리고 수, 도형, 측도, 분류에 대한 각각의 개념을 주는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가장 쉽게 분류에 대한 개념 같이 볼게요. 자, 수학을 배울 때 하나 더하기 둘은 3이야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 자, 일단 개념의 이름을 아는 것도 수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나비야, 이건 자동차, 이렇게 물고기. 그런데 그런 이름들을 하나씩 알아간 다음에 분류를 해가는 과정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제가 책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 친구가 예쁘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나풀나풀 나비가 날아가죠. 자, 나비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크레파스를 두고 액자 그리고 우리 집 거실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눈으로 나비를 따라가면서 우리 집에 어떤 사물이 있을까를 개념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식탁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다 보니까 우리 집 위에 과일도 있고 식빵도 있고 주스도 있고 쿠키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찾았다 하면서 여기 분류 개념을 여기서 쉽게 이해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자, 공은 어디 있니? 또 기차는 어디 있니? 자, 어디에 숨었니? 라고 하면서 자꾸 눈으로 이 사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같이 알아가요. 자, 그럼 이번에 신발장에서도 나비는 어디 있을까? 자, 여기 신발장이라는 공간에서 자, 어떤 신발이 있을까? 아빠 신발, 엄마 신발, 그리고 무슨 색깔 구두가 있을까라는 개념을 처음에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해요. 나풀나풀 나비 어디 가지? 하고 아이가 보이지 않아. 그런데 마지막에 내 머리 위에 앉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자, 수학책의 마지막에는 자, 이 수학을 이렇게 놀아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물의 이름을 구별해서 놀아주면 좋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사실은 이 책을 읽기 전에 여기 제일 뒤에 있는 자, 도움마당을 먼저 읽으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바로 이렇게 읽기 전에 이 책이 뭐지 하고 엄마가 먼저 이 책은 어떻게 읽어주면 되지? 사물마다 이름이 있어서 이 책을 읽는 거구나. 분류는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는 개념이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귤,
사과 이런 개념을 이렇게 알아간다라고 생각하셔서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로 읽어가시면 좋고 자 그럼 분류를 우리 2단계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자, 2단계의 책은 이렇게 또 수학 옆에 보면은 7권의 책을 이렇게 다른 색깔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책을 찾기도 굉장히 쉽고요. 또한 오디오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패드에서 열어도 앞에 7권, 뒤에 7권씩 이렇게 이 단계마다 차이를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은 분류책을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분류의 2단계의 개념도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제 이건 뭐지? 라는 책입니다. 자, 장난꾸러기 뚱이가 열려있는 집을 보니까 저 안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자, 여기 보니까 어항이 있네요. 어항에 이렇게 물고기가 여러 마리 있어요. 아까는 물고기의 이름, 구두, 신발 이렇게 알았다면 자 여기서 줄무늬 노란색 물고기는 몇 마리일까? 어디였을까? 눈이 큰 친구는 어디 있어? 하면서 수학의 이런 연산과 수의 개념도 자연스럽게 가져가면서 분류의 개념이 물고기 안에 노란색 줄무늬, 검은색, 빨간색이 있어 라고 이렇게 가요. 그리고 저희가 책의 아래에 보면은 엄마랑 같이 어떻게 놀아주면 될까라고 여기 아래 이제 도움말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눈이 큰 것끼리 모아볼까? 색깔이 진한 것끼리 모아볼까? 라고 해서 이 안에서 또 한 번 분류를 해볼 수 있는 놀이를 또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깜짝 놀라서 또 다른 데 갔어요. 자, 이번에는 장난감 차를 타고 있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다 같은 장난감일 뿐이에요. 트럭을 타고 막 신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여기 바퀴가 달린 탈 것은 무엇이 있을까? 또 장소에 대해서 어떤 걸 타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픈 사람이 탔으면 어떤 자동차가 나올까? 자, 얘는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하면서 이 역할, 기능에 대해서 분류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아픈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기능에 대한 자동차를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또 배나 비행기도 같은 탈 것이지만 바퀴가 있는 것, 바퀴가 없는 것 이렇게 분류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꽃인데 어떤 건 하얀색 꽃, 어떤 건 빨간색 꽃, 어떤 거는 또 노란색 꽃. 이게 색깔대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것. 분류를 할 때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느냐를 이제 엄마도 아이랑 같이 기준을 세워서 찾아보는 게 좋고요. 처음에는 책에서 나오는 대로 와, 다 같은 공의 종류다. 근데 그중에 모양이 다른 게 하나 있어. 근데 걔는 우리가 알록달록 축구공이라고 해. 얘는 농구공이라고 해서 크기가 다르다는 거,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분류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저 멀리서 야구공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얘도 공인데 야구 경기를 할 때 쓰는 공. 자, 그럼 이렇게 강아지도 나왔는데 다리가 짧고 꼬리가 또 짧은 강아지. 이렇게 해서 분류의 개념을 또 한 번 책으로 가고 자, 3단계에서 분류는 어떤 내용일까요? 분류를 가져왔어요. 자, 아까 그러면 우리 사물에 대한 것도 이름을 알았고 어떤 기준에 대해서 분류하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꼬마 수학에 자, 이번에 성질에 대해서 분류를 해볼 거예요. 제주 많은 새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3단계 나올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꼬마 수학이지만 3단계에서는 글밥이나 그림이 훨씬 좀 더 많아지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에 대한 개념을 또 깊숙이 가져갈 수 있는데요. 자, 어느 마을에 나무랑 고무랑 새 친구가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주를 날마다 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막 불이 나요. 돌불 대마왕이 마을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사람들을 구하러 가자라고 했고 자, 이 친구들이 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각 특징을 갖고 있는 이 쇠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 나무 친구가 갖고 있는 그래서 이름을 저희가 쇠돌이라고 부르면서 나무돌이, 고무돌이, 쇠돌이가 같이 자, 이 험난한 일정을 모험을 떠납니다. 자석밭을 지나가야 되는데 자, 자석밭의 위험한 친구가 누구일까요? 바로 쇠돌이입니다. 너무 붙어버리니까. 자, 이번에는 뾰족뾰족한 압정들이 있어요. 쇠가시에 찔리지 않아야 돼요. 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쇠가시.
고무랑 나무는 찔러버려서 지금 위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쇠돌이가 몸을 굴림대로 만들어서 앞을 밀어버립니다. 오, 좋아요. 자, 이번에는 또 물이 엄청나게 많은 강을 건너야 됩니다. 자, 이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입니다. 고무돌이는 물에 통통 뛰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나무 또한 가벼우니까 물 위를 이렇게 잘 건널 수가 있어요. 배를 만들어서 잘 건너는데 자, 이번에 진짜 담장 마왕이 친구들을 애워쌉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발을 통 하면서 고무돌이가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진짜 화살 마왕이 왔는데 그때 쇠돌이가 화살을 다 막아주니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또 방패에서 부딪힐 수 있도록 변하고 자, 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자, 고무돌이와 나무 그리고 쇠돌이가 같이 힘을 합쳐서 자, 나무 대망을 이제 물리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셋이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한다. 그렇지만 자, 나무 그리고 고무, 쇠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갖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이제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에도 그런 우리 겉모습이랑 상관없이 공통점을 찾아보자는 주제로 나옵니다. 자, 그럼 같은 재료로 만들었는데 공통점이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 아까 축구공도 있고 야구공도 있고 농구공, 피구공도 있는데 다 같은 공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골프공도 있고 그런 뭔가 단단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공이지만 다른 특징을 가졌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물을 만드는 재료가 다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엄마가 또 똑같은 컵 모양을 여러 개 준비합니다. 하나는 유리컵, 하나는 플라스틱 컵, 하나는 또 다른 뭐 실리콘 컵. 그래서 컵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성질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수학을 같이 재미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꼬마 수학을 배울 때 어머님들께는 이렇게 가이드북이 갑니다. 공진에는 이렇게 모든 책마다 엄마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있어서 어떻게 이 수학을 더 확장시켜주고 놀아줄 수 있을지를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과 방법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자, 이 책은 엄마가 이름이 뭘까? 자, 아까 재주 많은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재료가 다를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숟가락을 먹어도 하나는 수저로 된 쇠 수저로 먹을 수도 있고 플라스틱 수저로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용도 다르다. 어떤 것에 만들어지느냐에 다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칩도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부피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넓이에 대한 것, 길이에 대한 개념을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가이드북을 쭉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북 같이 보시면 좋고요. 제가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워크북에 같이 있는 교구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꼬마 수학의 교구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옵니다. 아이들이 그냥 수학을 책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형과 타일소리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열면 이렇게 타일판이 들어있어요. 자, 이 타일판은 우리가 자, 여기 수학의 개념 더하기 빼기를 할 때 이렇게 붙여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수학의 개념이 우리 이렇게 도형놀이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종이 가이드 종이가 하나씩 들어있는데 양이 굉장히 많아요. 한두 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50장씩 이상 도형에 대한 거 그리고 더하기 빼기 연산에 대한 게 들어있어서 아이랑 같이 이것을 내려놓고 자 여기에 우리 그러면 2개 더하기 2개는 몇 개가 될까? 여기 개념에 타일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자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세워서도 할 수 있고 엄마랑 같이 나눠서 문제 맞추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은 무조건 교구가 같이 있는 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했더니 우리가 개념이 앞으로 하나씩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넷. 4개라는 개념을 이렇게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친구들이 더 재밌게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도형에 대한 게 있는데 회사에 지금 도형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동그라미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에서
동그라미 이 도형에 대한 것도 같이 그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런 개념들을 같이 붙이면서 또는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하면 되는데 아마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시중에 나가면 마치 이런 도형 놀이 할 수 있는 이 가이드가 있으면은 되게 욕심이 많이 나실 거예요. 이걸 하면서 우리 아이랑 좀 재밌게 수학적인 개념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걸 가지고 저희 아이랑 동그라미, 세모, 네모에 대한 개념을 같이 연습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도형과 타일 놀이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주머니에 담겨 있어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에 대한 게 여기 이렇게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가득 바닥에 끓여놓고 여기 판에서 하나 동그라미, 세모, 네모 크다, 작다의 개념을 책에서 충분히 익혔기 때문에 여기 워크북에서 같이 해줄 수 있고 나머지 더하기, 빼기의 부분도 우리가 이제 10에 대한 거, 5에 대한 개념을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3, 4세부터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꼬마 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끝나면 오셔서 직접 한 번씩 열어보시고요. 자, 수학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바로 워크북이죠. 자, 이렇게 꼬마 수학은 워크북이 총 몇 권일까요? 아시는 분? 꼬마 수학의 워크북은 바로 총 9권이 있습니다. 9권씩이나. 자, 볼게요. 아까 우리가 단계가 몇 단계라고 했죠? 3단계로 돼 있어요. 맞아요. 칩도에 대한 거 3단계. 그래서 자, 이 책은 분류, 칩도, 규칙에 대한 1단계 책.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분류, 칩도 2단계에 대한 책, 여기는 3단계에 대한 책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워크북은 우리 패드에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책을 사야지만 볼 수 있어요. 자, 활용 방법. 앞에 보면은 자, 어디에 숨었니? 꿀 따러 가자. 나와라 나와.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이번에 분류와 칩도 규칙을 배웠으니까 한번 워크북에서 풀어보자. 직접 친구들이 스티커도 붙이고 문제도 그려보고 색칠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내가 배운 개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개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워크북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도 이번에는 많다, 적다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또 넘기면 이번에 키가 크다, 키가 작다 개념, 또 양이 많다, 적다, 그리고 동물을 흉내내기에서 또 우리가 누구처럼 해보자, 몸 동작에 대한 거, 또 우리가 이렇게 칩도에 대한 부분을 뒤에도 아이들이 정답이 되어 있고 우리가 푼 여러 가지 재료들을 뒤에 담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재밌게 할 수 있는 워크북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책을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한 다음에 워크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워크북을 빨리 다 풀어버려야지 하는 개념이라고 하시면 네, 우리가 정립이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면 좋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 꼬마 수학에서는 이렇게 도형에 대한 부분이 아이들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조금 쉽게 앞에서 이렇게 1단계에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야라고 조금 흥미를 주게 갔다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림자 놀이처럼 해서 우리가 어떤 모양일까를 호기심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책인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 책이 오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1단계에서 일이 내놔라는 책에는 아이들이 공을 굴리고 있어요. 이리 내놔, 이리 내놔, 이게 뭐야? 하는데 여기에 그림에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들어있고 자, 한번 가져보시지. 나는 세모 모자를 쓰고 있거든. 하면서 세모 모자를 쓰는 게 다음 장으로 넘어갔더니 나무로 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세모가 아, 여기 텐트 모양의 세모가 있었구나. 나무에도 세모가 있었구나. 그래? 내가 이걸 또 빼앗고 싶은데 하면서 그 다음에도 또 길을 가니까 그래? 야, 이거 재밌겠다. 또 내놔봐 하면서 네모 책에 대한 것을 또 뺏으려고 해요. 그래서 모양이 이로 가면서 또 집에 대한 네모로 바뀌고 우리가 알고 있던 책은 이렇게 세 장으로 모양이 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동그라미, 세모, 네모에 대한 개념이 일단은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뭘까 했을 때 알아. 그거는 네모야. 타원형이야. 동그라미, 세모야 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계속 호기심도 가져가면서 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그림이 맞았을까? 했더니 사실은 좀 다른 모양들이 나올 때 아이들이 또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도형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서 수학을 재밌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꼬마 수학에서 차분차분 반복과 경험으로 1, 2, 3단계 경험을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개배톡이 있으니까 우리 영아와 유아에서 올라갈 때 시기에서 내가 원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자펜을 통해서 이렇게 수학 동화에도 펜 적용이 되니까 전자펜으로 할 수 있는 책이 상당히 많죠. 우리가 사회탐방도 되고 토토리 세계 명작 이야기도 되고 곰돌이라는 학습지도 되고 홍아래도 됩니다. 그래서 펜을 하나 갖고 있으면 조금 어린 시기에서 수학의 개념을 재밌게 차곡차곡 단계를 올라갈 수 있다. 수학은 이 원리, 기초 개념이 진짜 차곡차곡 쌓여야지만 올라가니까 우리 아이가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패드가 있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꼬마 수학, 어린이 수학부터 패드로 재밌게 읽어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먼저 수학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카메라를 앞쪽으로 옮겨서 이제 한 걸음 먼저 수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뭘까요? 오징어 게임 같은가요? 동그라미 세모가 나왔는데, 자, 이게 뭘까요? 우리 선생님들. 이게 뭘까요? 시험지죠, 시험지. 저희 딸의 성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에 가니까 학교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단원평가처럼 문제를 자주 푸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디에서는 문제를 진짜 안 풀어서 우리 아이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면은 자, 우리 수학 문제집 맨날 들고 다니나요? 아니죠? 사물함에 놓고 다니기 때문에 절대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수학 교재를 가져오는 건 처음에 입학할 때 한번 가져오고,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가져가고 1학기가 끝나면 그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에 뭘 배우는지 궁금하면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사야지 이렇게 때 맞춰서 이런 거 배우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AI 스터디 클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의 진도에 맞춰서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잘 알고 모르고를 지금 캐치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과서를 보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 친구들이 초등에 가서 배우는 수학은 무엇일까?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수와 연산, 도형, 그리고 규칙, 측동, 그리고 수연산, 분류에 대한 거. 그 이제 7가지 영역을 좀 수와 연산을 붙여서 그래서 이제 5가지 영역으로 함축해서 배우는데요. 다 배워요. 하나, 둘, 셋, 넷부터 해서 첫째, 둘째부터 하고요. 이미 지문에서도 자, 다람쥐의 수를 2, 3가지로 읽어보아라. 그럼 우리가 4로 읽을 수도 있고 뭐 8, 8 이렇게 숫자를 2가지로 해야 되고 자, 왼쪽에 수만큼을 묶고 묶지 않은 것을 세어 오른쪽 숫자에 넣어라. 사실 문제 자체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해력이 지금 있는지 수학적으로 지금 계산을 하기 이전부터 이해를 할 수 있는지도 국어 실력에서 이미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수학에서도 아까 우리 도형 보셨죠? 1, 2, 3, 4, 5 우리가 지금 아까 숫자판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10의 개념을 우리가 아까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우리 이거 타일놀이. 자, 타일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수학 1학년에 보면 타일을 가지고 10의 자리로 묶고 빼고 더하기 뺄셈을 진짜 이렇게 타일놀이로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들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 자리 더하기 빼기인데 두 번째로 가면 이제 우리 10의 자리. 그 다음에 100의 자리까지 더하기 빼기를 가야 되는데 진짜 기초가 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 수학은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많죠. 이게 뭐냐면 자, 그림 카드를 수일이는 28장, 현주는 19장을 모았습니다. 근데 현주가 수일이보다
그림 카드를 몇 장이나 더 모았나요? 또 이제 어떤 문제는 자, 얘가 얘보다 몇 장을 더 많이 모아서 결론이 몇 장이 났나요를 친구들이 다 풀이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 나와요. 그래서 수학이 생각보다 어렵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도형에 대한 거. 그러면 아이들이 왜 이걸 배울까? 자, 여기 교과서에 보시면은 아이들 처음에 1학년에 배우는 교과서예요. 그러면 수학에서는 어떤 걸 배울까요? 아까 말씀드린 수와 연산에 대한 거.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렇게 수, 그다음에 연산 배우고요.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 그다음에 비교하기 50가지의 수 배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영역이 도형이 있어요. 도형, 그다음에 수, 그다음에 연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수학을 맡아야지 지금 수학을 교과서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우산이 있고 없고 어떤 건 하나 들었고 두 개 들었고 없는 거에서 비교를 하고 도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그라미 세모만 아는 게 아니라 둥근 모양, 기둥 모양, 삼각 모양 이렇게 기둥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됩니다. 모으기, 가르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고요. 자, 그럼 제가 요거는 이제 2학년 문제입니다. 수학을 2학년 되면은 어떤 거를 풀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수가 이번에 2학년 되면 바로 세 자리수 넘어갑니다. 더하기 빼기를 또 2학년 가면서 벌써 세 자리수 가고 여러 가지 도형의 덧셈 뺄셈. 이번엔 길이 가고요. 그 다음에 분류, 곱셈까지 갑니다. 1학년 때 쉬운 줄 알았는데 2학년이 더 걱정이죠. 근데 진짜 수학은 계속 지식을 차곡차곡 원리 개념을 알아가야지 문제 해결력이 쌓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우리 세 자릿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할까요? 100자리에 대한 개념이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이렇게 도형 타일을 10개, 10개, 10개 하면은 100. 이걸 또 10개, 10개 하면 200. 그 중에서 뭐 23개를 빼라 했을 때의 개념들을 이렇게 친구들이 타일을 만들어서 그 중에 빼는 방법으로 이해를 하게끔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겁내지 마시고요. 우리 한 걸음 먼저 수학은 꼭 필독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형에 대한 거 또 여기서 자 친구들이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집 모양을 만들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창의 활동까지 들어갑니다. 아까는 우리가 그냥 도형에 대한 이름만 알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구체문. 자 얘를 우리 다른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기서 응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니은자로 쌓여있는 도형을 우리 다른 모양 5개를 가지고 또 다른 집 모양을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되게 입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동그라미 네모 세모에서 그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길이에 대한 거.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자, 이 길이를 재려면 어떻게 재야 될까요? 자, 여러분이 두 가지 다른 길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재면 좋을지 무엇을 사용하면 될까요? 맞아요. 똑같은 길이 개념이 있는 걸로 우리가 하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한 걸음 먼저 수학에 보면 들썩들썩 생일 파티 측정에 대한 책이 나옵니다. 친구들의 생일 파티고요. 자, 아까 수학에서 꼬마 수학보다 훨씬 그림체가 다채롭고 새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런 이미지도 화려하고 글자체나 내용도 재미있어요. 자, 두 가지 모양이 다른 뱀이 나오는데 이 뱀의 길이가 누가 더 긴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똑같은 삼각형에 우리 깃발을 놓고 얘는 총 29개가 들었어. 얘는 총 31개가 들었어. 그래서 얘가 더 길어. 라고 똑같은 기준점을 가지고 잴 수 있는 거. 이렇게 방법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긴 거 짧은 거 숫자 대서 얘가 더 길다 했는데 얘가 더 긴 방법을 너는 어떻게 서술할래? 이게 요즘 문제거든요. 그러면 나는 길이가 똑같은 뭐 나무 토막이나 자를 가지고 정확히 차이를 알아내겠다. 고요. 자, 얘는 누워 있고 얘는 서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키가 클까요? 얘를 세워 볼까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얘가 길이를 잴 때 얘가 누워 있더라도 똑같은 원숭이 친구들이 쭈루루루 했더니 얘는 7마리, 얘는 9마리의 길이를 갖고 있으니까 얘가 길이가 더 길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코끼리의 코가 또 누가 더 길까요? 장난감 블럭을 가지고 얘는 16개, 다른 친구는 20개가 들어서 걔가 더 길다.
짧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갑니다. 자, 이번엔 넓이에 대한 개념입니다. 넓이는 사실 더 어려워요. 아이들이 눈으로 높다, 낮다, 길다, 짧다는 알았는데 너비에 대해서는 잘 개념이 안 가니까 그럼 우리 똑같은 타일을 가지고 얘를 가로로 5줄, 위로 10줄, 얘는 가로로 4줄, 위로 6줄을 만들어서 해보니까 면적이 훨씬 얘가 더 넓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조금 문제도 더 흥미롭고 빠져들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죠. 그 어려운 걸 해내다니 대단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 이번에 우리가 아까 코딩형 수학을 친구들이 할 수 있게끔 이제 알고리즘을 딱 줍니다. 자, 우리가 비교할 대상을 찾아라. 그러면 자, 2개를 길었더니 이게 더 길다 할 수 있고 또 직접 재어보니까 어떤 길이가 더 긴지 잴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순서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고 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이 면적과 이 면적은 어떤 게 더 길까?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은 부채물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얘가 몇 개가 들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사고하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이 책에서는 그냥 이야기해서 끝내는 걸로 아니고 이 끝에 부분에서 참고해서 같이 들을 수 있는데 자, 이번에 한 걸음 먼저 수학에는요. 워크북이 몇 권이 될까요? 워크북이 한 권당 있습니다. 아까는 3권에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크북이 22권이나 있습니다. 한 권당 하나고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 색깔 표시도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여기 분류에 대한 책을 읽었다. 고양이에 대한 책을 읽었으면 그 책에 대한 워크북이 이렇게 앞에서부터 하나 둘씩 계속 분류에 대한 것을 반복할 수 있도록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워크북의 개념도 훨씬 탄탄하게 내용이 많다. 스티커를 붙이면서 내용을 다 알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훨씬 개념을 깊게 들어갈 수 있어서 한 걸음 먼저 수학은 이렇게 재미있고요.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책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에 대한 책입니다. 자, 이 책을 보시면 어떤 책인지 눈에 띄시나요? 잡아볼까요?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자, 여기 뒤에는 뭐 징검 다리고 제가 한번 이렇게 넘어갑시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 이거는 수에 대한 책일까요? 아니면 자, 어떤 책일까요? 자, 얘는 규칙에 대한 책입니다. 자, 여러분도 눈에 띄시나요? 규칙이 어디 있을까요? 케이크, 높이도 있고 가랜더가 빨강, 초록, 빨강, 초록. 아이들이 이거 보고요.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보고도 이게 규칙인지 뭔지 모르면 진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규칙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알아가는데요. 자, 이 책이 이렇게 엄청 넓고 재미있어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책을 아이가 보고도 우리가 왜냐면 크리스마스에는 띠로 또는 종 이렇게 아이들이 달 수 있는 이걸 뭐라 그러죠? 릴스도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달 수 있는 이런 뭐 종이라든지 그런 거를 되게 규칙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있다면은 같이 따라서 해보면 좋고요. 만약에 아직 내가 그런 규칙에 대한 개념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자, 이 책을 읽어보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규칙이에요. 굉장히 쉽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삶 속의 규칙은 어디 있을까요? 되게 다양해요. 아파트의 창문도요, 되게 규칙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도로에 있는 것도 보도블록도 다 규칙입니다. 또 횡단보도를 가도 규칙이에요. 왜 하양, 검정, 하양, 검정. 지하철을 타더라도 이렇게 손잡이가 다 규칙입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우리 하나, 둘 올라가고요. 또 우리가 경복궁이나 주변의 사물을 보더라도 얘도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규칙 또는 패턴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이 위에 기와 무늬를 보더라도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예쁘게 문양을 넣었고 내려오는 길도 계단도 그리고 먹는 음식도 이렇게 순서대로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자, 이렇게 해서 조금 훈련이 된 친구들은 딸기, 딸기, 바나나, 딸기, 딸기, 바나나도 되게 머릿속으로 빨리 연산을 할 수 있어요.
나무잎도 우리가 패턴이라고 할 수 있고 집에 이렇게 잘 오고 나니까 오늘 이렇게 재미있게 놀았다. 마지막에도 우리 이불에 보니까 이렇게 예쁜 패턴이 규칙적으로 돼 있구나. 그래서 진짜 쉽게 규칙에 대한 것을 아이들이 좀 알아갈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이번에도 순서대로 다시 확인해 보자. 우리 코딩 수학 배워야 되니까. 자, 규칙을 찾을 대상을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 집에도 규칙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커튼에도 있을 거고. 그러면 자, 어떤 무늬를 찾았니? 무늬를 찾을 수 있었니? yes or no로 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패턴이 코끼리, 나뭇잎, 코끼리, 나뭇잎 이렇게 돼 있니? 자, 너는 이 도시락에서 규칙을 찾았니?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자,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규칙의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책을 재밌게 배우는구나 라고 하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책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짧게 한번 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 많은 책에서 도형에 대한 거, 숫자에 대한 거 이렇게 알았어요. 제가 이 책 잠깐 한 페이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책은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곶감 장수랑 마늘 장수랑 막 싸워요. 너가 많이 가졌니? 내가 많이 가졌니? 그냥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자, 내가 보면 알지. 너가 가져간 게 자, 10의 자릿수로 정렬을 했더니 10의 자릿수를 넘어서 이번에 100의 자리예요. 100의 자리를 한 상자 가져가고 10개씩 7개 묶음이랑 낱개랑 5개 가져갔잖아. 하니까 결론이 175개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친구들이 그냥 우리 100이야. 100은 10개가 10묶음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파는데 10묶음씩 이렇게 정렬을 해놔서 누군가 물건을 사서 물건이 정리가 됩니다. 연산에 대한 개념. 마늘이 놓여 있는데 이 마늘도 자 90개인데 그중에서 누가 10개를 가져갔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수에 대한 개념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자릿수, 두 자릿수, 한 자릿수를 차근차근 알아가면 좋겠다가 이제 한 걸음 먼저 수학에서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들이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돈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화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먼저 수학에서 제가 또 칭찬하는 부분이 이렇게 돈이 들어있어요. 돈. 친구들이 돈을 뜯어서 이제 물건을 사야 되고 어린이집에서도 다 벼룩시장 놀이 할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달란트로 바꾸는 것도 있고 빼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용돈을 받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청소하면 400원, 빨래를 개면 300원 이렇게 용돈을 받는데 자 그러면 내가 용돈을 받은 거로 또 어떤 걸 살 수 있을까요? 자 이 책은 진짜 플랫북이에요. 이렇게. 노트를 살 수 있고 780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점점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어떤 걸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700원 동전에 대한 개념을 계속 넘겨가면서 3,500원에 대한 개념은 뭘까? 1,000원짜리 3개가 모이고 500원이 모이면 3,500원이야. 근데 100원짜리를 5개 해도 되고 500원짜리를 하나 해도 돼요.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하나씩 넓혀가면서 자 이거 주세요. 4,250원. 그럼 그걸 또 거스름을 돌려받는 이런 연산을 앞에서 우리가 더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벼룩시장 놀이를 하면서 친구들이 돈에 대한 개념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주말 농장에 왔어요. 라는 책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농장에 왔는데 친구들이 무엇 할까요? 자 여기에 오니까 그림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다 비교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 우리가 봐도 모자 여기서 크다, 작다도 있고 이렇게 넘겼더니 얘가 삽을 들고 있는 하나는 긴 삽, 하나는 짧은 삽이라는 개념이고 자 얘는 갔더니 크다, 작다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이 눈으로 봤다가 이 개념이 정확히 뭐지 했을 때 이렇게 넘겨가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주는데 그래도 친구들이 이렇게 넘길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있으니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일단 수학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높다, 낮다 했고 어떤 게 더 많이 들어있을까요? 누가 더 감자를 많이 캤을까요? 했더니 짠! 이렇게 이거는 무겁다, 가볍다에 대한 개념 또 넘길 때마다 친구들이 또 크다, 작다, 색깔에 대한 거 이거를 다 열어볼수록 친구들이 진짜 재미있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개념들을 하나하나 만났다가 또 종합적으로 이 개념 안에서 내 생각을 풀어가는 연습을 한 걸음 먼저 국어를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걸음 먼저 국어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독서 4개호가 열린다는 점이에요. 자,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오디오북이랑 스마트 독서의 차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신가요? 잘 알고 계실 거로 맞습니다. 자, 우리 북패드로 들어가면 수학, 과학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한 걸음 먼저 국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똑같은 오디오북이 다 무료로 열려요. 진짜 10번, 20번, 100번 보시고 실물 도서로 봐야지 수학은 진짜 내가 손으로 감각을 익혀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오디오북으로 봤어요. 근데 우리 수학에서는 내가 구입을 하거나 또는 내가 프리미엄, 플래티넘 이상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면 회사에서 스마트 독서라고 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전집에 대한 부분을 퀴즈도 내고 문제도 맞출 수 있게 가는데요. 자, 이게 스마트 독서에 가면 자, 수학에 대한 부분이 한 걸음 먼저 수학, 그래서 1, 2, 3, 4, 5에 대한 부분이 열려 있어요. 제가 하나만 열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노래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림도 그리면서 컨텐츠로 또 한 번 재미있게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 노래. 자, 같이 틀어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 소리만 켜보고. 자, 독서 패드가 옆에 있는 분들은 책을 안 사신 분들은 스마트 독서 1호만 맛보기로 보일 거고요. 내가 모델이 좀 높은 모델이다 하시는 분들은 다 보이실 거예요. 독서에 가서 스마트 독서를 누르시고 하단에 이렇게 스마트 독서 바로 가기를 누르면 자, 여기 목록 보기를 눌러서 한 걸음 먼저 수학을 찾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독서 4개호가 나올 거예요. 자, 한 걸음 먼저 수학 4개호 어디 있을까요? 자, 이번엔 나오네요. 자, 수학 특공대와 함께. 자, 요즘에 나오는 웅진의 책들은 시그널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먼저 따라 하는 거예요. 모든 책의 내용을 앞에서 다 맛보기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웅진의 모든 책이 요즘은 다 시그널을 만들기 때문에 수학도 있고 리틀 뮤지엄도 있고 사회탐방도 모든 책에 이렇게 아이들이 좀 내가 좋아하는 책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래로 먼저 접근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화번호를 눌러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만 눌러보고 선생님들 마치도록 할게요. 짠! 수학 특공대 수학 특공대 퀴즈 맞춰볼까요? 수와 연산 잠깐 퀴즈를 풀기 전에 이 책부터 읽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책을 읽고 온 친구는 바로 퀴즈로 또 넘어갑니다. 0부터 9까지의 숫자들이 빗자루를 타고 여행을 가. 숫자 하나가 아직 듣지 않았어. 어떤 숫자일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했어. 찍었는데 맞췄어요. 왜? 냄새 괴물은 입으로 향수 2병, 엉덩이로 향수 3병을 만들었다. 냄새 괴물이 만든 향수는 모두 몇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하기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해서 만났다. 정답은 뭐라고 친구? 그래서 그냥 오디오북으로 바로 가기 아니라 뭔가 호기심을 주고 아이들한테 좀 상상력도 자극을 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먼저 수학의 키워드는 코딩이에요. 그래서 코딩의 개념을 아이들이 책을 지금 읽고 마지막 장에서도 한번
이 그림으로 한번 익혔으면은 진짜 코딩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또 영상으로 들어있어요. 재료부터 알아볼까? 공기, 김, 스님께 오실 거야. 코딩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명령어를 통해서 되게 간단하게 하는 걸 코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딩을 할 때는 명령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먹밥을 만들 때 코딩이 무엇이냐? 첫 번째 밥, 그리고 김가루 이런 재료를 준비한다. 밥을 펼친다. 안에 참치를 넣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김가루를 묻혀서 완성한다. 이게 이제 코딩의 명령어거든요. 요걸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진짜 AI 학습에 가면 실제로 코딩 학습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컨텐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워크북에 대한 부분까지도 두루두루 잘 활용해서 수학적인 개념을 초등에 가기 위해서 완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몇 살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한 걸음 먼저 수학을 저는 그래도 한 6세, 7세에서 초등까지 쭉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초등 수학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다 하면은 사실은 꼬마 수학부터 훑고 올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되게 어렵고 내용이 많습니다. 첫 번째 책에서도요. 도형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금 쉬워요. 자, 도형에 대한 개념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여기는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모여서 하트도 생기고 이런 개념을 주지만 그 다음에 도형으로 가면은 점이랑 선이랑 면이 모여라 라고 가니까 개념이 되게 많이 올라가요. 쑥쑥. 그래서 기초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다 보기에는 조금 친구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연령은 6, 7세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책을 예를 들어 나는 꼬마 수학도 필요하고 한 걸음 먼저 수학도 필요해. 근데 이제 어머니들께서 어떤 책을 사야 될지 고민이에요 하실 때 저는 비유를 가끔 우리가 옷을 살 때 지금 딱 맞는 옷을 사느냐 아니면 이제 먼 날까지 생각해서 진짜 넉넉한 옷을 사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실용적인 건 뭐죠? 지금 딱 맞는 옷을 입어야지 아이가 진짜 신나게 잘 입고 잘 즐길 수 있는데 너무 내가 먼 미래에서 볼 수 있는 책을 드릴 필요는 사실은 없죠. 이제 개념이 너무 멀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이 확연하고 손으로 같이 놀 수 있는 아까의 그런 도형, 타일놀이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게 꼬마 수학의 개념.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되게 다양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이제 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아까도 보셨듯이 우리 멀리 계신 선생님들은 자, 분류에 대한 책, 도형에 대한 책, 아까 수학은 1, 2, 3, 4, 5, 6, 7이 도형, 분류, 축도, 수연산 이렇게 공간으로 가는데 수학의 개념은 앞에 부분들이 다 일단은 공간에 대한 거, 수에 대한 거 이렇게 묶음이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번호가 뒤로 가면은 그때 이제 수 연산에 대한 거, 그다음에 모양에 대한 거 이렇게 묶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꼬마 수학은 1번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읽어도 이제 괜찮은데 한 걸음 먼저 수학은 중간중간에 친구들이 필요한 영역의 책이 이렇게 색깔대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내가 주황색만 이렇게 뽑아보면은 이 책은 뭐 도형에 대한 책이구나. 그래서 워크북도 이렇게 색깔이 달라요. 얘는 수 연산에 대한 워크북이 한 권씩 있고 분류에 대한 워크북이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규칙에 대한 워크북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두루두루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한 걸음 먼저 수학을 구입하시면 예쁜 모듈 책상이 갑니다. 평생의 아이의 수학적인 개념, 수포자 만들면 안 되니까 우리가 수학 재밌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초등 제가 봤을 때 기초 개념은 초등 4학년까지 계속 다 이어져요. 수학 이제 아까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봤잖아요. 근데 수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지금 책에서도 한 자릿수 더하기 빼기 책이 있고 두 자릿수 더하기 책이 있고 세 자릿수 더하기 빼기 책에서 수 연산에 대한 개념이 세 자릿수까지 가거든요. 근데 1, 2학년에도 아까 우리 수학 교과서에서 본 것처럼 1에 대한 거 10의 자리에 대한 거 1학년에 배웠고 2학년에 세 자릿수랑 곱하기를 다 배우기 때문에 우리 한 걸음 먼저 수학은 초등 저학년까지는 충분히 활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재밌게.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세요.